처음 그 집에 갔을 때는 하수구 하나만 막힌 줄 알았습니다. 문제는 며칠 뒤였습니다. 기사님, 또 막힌 것 같아요. 오늘은 시간 좀 넉넉히 잡고 오세요. 처음엔 그냥 다시 부른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그날 그 여자는 처음부터 마음 먹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. 시골 외진 곳이라 주소 찾는 데부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. 마당 있는 전원주택이었고 문을 열어준 여자는 40 중반쯤 돼 보였어요.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있었고 집이라 그런지 참 편하게 입은 것 같아 보이더군요.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나올 때는 나온 체형이라 제가 다 좀 민망했습니다. 꽉 막혀가지고 잘 뚫어질려나 모르겠어요. 오래됐나 봐요. 싱크대 밑을 보니 물이 그대로 고여 있었습니다. 아이고, 이거 안 쓴 지 좀 됐나 보네요. 네, 한동안 집을 비워둬서요. 이렇게 된 줄도 몰랐어요. 제가 장비를 꺼내자 그 여자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. 그건 뭐예요? 막힌 데를 뚫는 기구예요. 아, 이 긴 게 다 들어가야 해요? 네. 오래된 배관은 억지로 하면 안 돼요. 살살 달래가면서 깊숙이 밀어 넣어야 물이 내려갈 때가 있어요. 아,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구나. 그럼 오늘 제대로 좀 부탁드릴게요. 저는 장비를 배관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. 오래 안 써서 그런지 처음엔 좀 뻑뻑해서 잘 안 들어가더군요. 생각보다 안쪽이 좁네요. 중간에 꺾인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 자꾸 막혔나 봐요. 시간이 꽤 흘렀고 막혀있던 물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. 그때 아줌마가 음료 하나를 내밀더니 어머 기사님 땀 좀 봐요. 제가 다 미안하네요. 그러더니 수건을 가져오더니 가만히 있어요. 제가 닦아드릴게요. 저는 말했습니다. 아 괜찮아요. 제가 할게요. 아이 손 더러우시잖아요. 괜찮아요. 그 여자는 제 이마랑 목덜미 쪽 땀을 수건으로 닦아줬습니다. 그 여자가 수건으로 닦아주는 동안 얼굴이 너무나 가까워졌습니다. 저도 말이 없어졌습니다. 집안은 에어컨이 안 틀어져서 가만히 있어도 더웠습니다. 그 여자는 부채까지 가져왔더라고요.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.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 여자는 제 옆에서 계속 부채질을 해줬습니다. 작업하는 내내 시원한 바람보다 그 여자가 더 신경이 쓰였어요. 그때 막혀있던 물이 한 번에 내려갔습니다. 됐네요. 이제 잘 내려갑니다. 진짜 잘하시네요. 전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. 저는 장비를 닫고 공구를 정리했어요. 그 집을 나서려는데 그 여자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. 너무 고생하셔서요. 조금 더 넣었어요. 저는 감사하다며 명함을 하나 건넸습니다. 그 여자는 명함을 보더니 말했습니다. 부르기 좋은 이름이네요. 그리고 한 번 더 물었습니다. 다음에도 바로 여기로 연락드리면 되죠?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. 기분이 좀 이상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집에 다시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죠. 며칠 뒤 그 여자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. 기사님, 또 막힌 것 같아요. 이번엔 시간을 좀 넉넉히 두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공구 가방을 챙기고 다시 그 집으로 갔습니다. 문을 열어둔 여자는 첫날하고는 달랐습니다. 질끈 묶었던 머리는 풀려 있었고 집에서 입는 옷차림도 그날따라 더 가벼워 보이더군요. 이번엔 화장실이에요. 배수구를 열어보니 긴 머리카락이 안쪽에 뭉쳐 있었습니다. 머리카락이 많이 들어갔네요. 어머, 매번 죄송해서 어째요. 괜찮습니다. 그래야 저희 같은 사람들이 먹고 살죠. 그 여자는 제 옆으로 바싹 다가왔습니다. 근데 기사님은 볼 때마다 참 멋지세요. 제가요? 하숙을 뜨는 사람이 뭐가 멋있습니까? 일 잘하는 남자가 멋있죠.
기사님, 몇 살이세요? 42이요. 어머, 나랑 얼마 차이도 안 나네요. 친구네, 친구. 그 여자는 그렇게 말하며 처음부터 거리감을 두지 않았습니다. 제가 장비를 꺼내자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. 이번에도 깊이 들어가야 해요? 상태를 보니 지난번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. 지난번보다 덜 막혀서 이번엔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. 그러자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. 저기 빨리 가시면 아쉬워서 어째요. 작업은 정말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. 물이 내려가는 걸 확인했고 저는 공구를 닦았습니다. 다 됐습니다. 그 여자는 아쉬운 듯 봉투를 내밀었어요. 오늘도 더 넣었어요. 이 정도까지 안 주셔도 되는데요. 기사님 너무 잘하시고 서비스가 좋아서 드리는 건데요, 뭘. 저는 봉투를 받아놓고 공구 가방을 챙겼습니다. 그런데 그때였어요. 저기 기사님, 네,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. 네, 왜요? 저기 더 급하게 봐주셔야 할 게 있어서요. 또 어디 또 막힌 데가 있어요? 네, 있어요. 그 여자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. 근데 이번 건은 장비부터 꺼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 전화해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. 시간을 좀 넉넉히 두고 오셔야 할 것 같다는 말. 그리고 그 여자의 풀어진 머리, 가벼운 옷차림. 처음부터 기다렸다는 듯한 말투까지 그제야 알겠더군요. 그 여자는 처음부터 마음 먹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는 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. 저도 집에서 그런 분위기를 잊고 산 지 오래였으니까요.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. 그 여자는 저를 쉽게 보내주지 않았고 저녁이 다 될 무렵에서야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. 차에 앉아 벨트를 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. 그 뒤로도 그 여자에게 몇 번 연락이 왔어요. 그쪽 동네에 일이 있을 때마다 저도 몇 번 들렸고 말이죠. 그 집에서 나오고 나면 무리해서 그런지 다음 날까지 피곤했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여자 연락이 뜸해지더군요.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. 그러다 어느 날 그쪽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집 앞에 처음 보는 작업차가 서 있었습니다. 잠시 뒤 젊은 에어컨 수리기사가 공구 가방을 들고 나오더군요. 그 여자는 현관 앞에서 그 기사와 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. 분위기만 봐도 알겠더군요. 그때 알았습니다. 그 집에 드나든 사람이 저 하나만은 아니었다는 걸요. 나중에 기사들 사이에서 소문을 우연히 들었습니다. 어떤 여자가 시골 세컨 하우스에 내려올 때마다 기사들을 부른다는 말이었어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묻지 않아도 알겠더군요. 그 여자 이야기라는 걸요. 그 뒤로 그 여자에게 연락이 아예 안 온 건 아니었습니다. 한 번 오긴 했는데 받지는 않았어요. 지금도 가끔 그 동네를 지날 때면 그 집을 보게 됩니다. 저도 잘한 건 없지만 하수구 하나 뚫으러 갔다가 참 이상한 기억 하나를 두고 왔으니까요. 오빠들,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?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오빠들 정말 감사드려요.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실 거죠?